자, 먼저 오늘 배우는 수업은 저번에 이제 정수 원래 그 수학 자체가 에바가 16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배우는 이때 나온 수학자들이 많은 수학을 이때 배우는 수학을 그냥 간단하게 고전 수학이라고 해. 고전 수학. 그러니까 이 전 세대하고 이후에 20세기제 20세기 배우는 수학이 좀 많이 틀이 달라. 그러니까 이때 배우는 수학이 고전 수학인데 이때는 말 그대로 수학을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지. 뭐 쓰고 있는 모든 종류들 있잖아. 어떤 성질들. 그거를 일반화돼서 집대성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이라는 것을 어떤 누구든 보편적으로 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수학자들이 정리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런 정리한 시기다라고 보면 돼. 많은 수학자들이 앞으로 수학을 쓸 때 이런 성질에서 여기다 이어서 이런 것들 생각해서 이런 걸 끄집어내라 라고 하는 그런 수학을 고전 수학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수학, 근데 그 큰 틀이 이렇게 4개 그리고 5개가 있어. 이 바라본 이 당시 수학을 첫 번째가 종수론, 종수에 대한 수학적 성질을 아주 일반화시키는 거. 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래서 일단은 사람 이름이 많아. 무슨 이로. 마지막에 우리가 뭐 배웠지? 페르마 소정리, 오일러 소정리. 그 당시에 그런 수학자들이 종수에 대해서 틀을 거기 들어. 일어서봐. 얼른. 잠깼어? 아니면 잠이 더 와? 잠을 안 자고 있었는데요. 근데 거기를 계속 숙이고 있었잖아. 원래 그러고 있는데요. 어? 원래 그러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거기 들으면 들어야지. 예. 원래 그런 게 어딨어. 봐봐 선생님 봐봐. 그건 틀린 말이야? 원래 그래요 라고 하면 돼 안 돼? 제가 자주 그래요. 아니 그건 네 사정이고 이 수업은 원장인 내가 주도한 수업이야. 손 빼?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이 수업은 선생님 주도해. 네가 원래 이래요 란 말을 하면 돼 안 돼? 이 수업에 내가 집중하고 있고 나에게 집중해야 돼 안 해야 돼? 고개 끄덕이지 말고 대답. 예. 그래. 그러면 힘들어도 한번 이겨내고 훈련을 하는, 그러니까 이 수업을 앉아서 하는 거야. 알겠지? 힘들어도 어떻게? 한번 이겨내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첫 수업이야. 처음 나가니까 지금부터 집중하면 다 따라가. 지연아, 똑바로. 응. 알겠지? 고개 숙이면 안 돼. 앉아. 고개 숙이면. 연필 어디 있어? 필기도구는 또 어디 있고? 필기도구 그게 다야? 근데 이제 노트는? 없어요. 노트를 아예 안 갖고 왔어. 내가 오답 노트 하나 준 거 같은데 안 줬어? 수면이 집중 안 돼서 수면은 아예 안 돼서 그냥 들으려고. 뭐라고? 수면은 잘 못 들어서 그냥 들으려고. 정리를 필기하다 보면 못 듣는다. 그래서 필기를 아예 안 한다. 그럼 네 말이 어불성설이지. 왜? 그러려면 집중해야 되는데 또 반대로 집중을 안 하고 있잖아. 네가 분명히 네 입으로 필기도구를 하려고 하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필기도구를 안 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수면은 안 들린다고요. 수면은 잘 안 들린다. 그러니까 안 들리는 이유가 집중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도 해석이 되지. 당연히 누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되지. 쓰면은 집중이 안 되니까 안 들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쓰는 이유는 더 잘 듣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언어적으로. 그지? 고민하지 마.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쓰다 보면 잘 안 들리는 거 아니야. 그지? 틀린 말 아니지? 안 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집중이 안 되니까 안 들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쓰는 이유는 더 잘 듣고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 틀려 맞아? 맞긴 한다가 아니라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아니 다시 맞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아니 다시 아니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맞긴 하는데요. 그 말이 안 돼. 단어가 잘못 배웠어?
알겠지? 말이라는 건 중요한 거야, 사회적으로. 자, 그럼 집중해. 자, 나머지 보자. 이렇게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따라오겠지. 안 따라오면 쫓아낸다. 자, 두 번째가 정수로는 이제 대수론이 있고, 이 대수론은 어떻게 이해하면 중학교 1, 2, 3학년 잘 봐봐. 중학교 1, 2, 3학년 1학기 내용을 잘 보면 뭐가 돼 있어? 방정식, 부등식, 함수 그런 거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지. 그런 문자화식 실수값에서 어떤 값을 연산해서 얻어내는 성질을 대수론이라고 해. 그러니까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런 걸 톡탄해서 뭐라고 읽어? 대수론이라고 읽어. 그럼 인수분해 뭐냐? 최대 공약수, 최소 공개수는 정수에서만 논하는 단어지. 그러니까 그때 배우는 게 뭐야? 정수론에서 배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웠는데 예준이는 이걸 못 배우고 넘어갔으니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할 거고. 세 번째가 뭐냐? 이게 기하론이 있어. 기하론은 중학교 2학기 때 열심히 배워. 기울제 도형. 그래서 기하론의 대표적인 거 보면 중학교 1, 2, 3학년 때 작도 기억나지? 작도를 정확히 앉아. 얼른 와. 책 갖고 왔어? 그래서 작도를 통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이 조합론이야. 그 다음에 나중에 해석학. 이 해석학이 아직 누가 여기까지 안 했는데 나중에 이게 미분과 적분. 이 당시에 나온 내용들이야. 그래서 미분과 적분을 들어본 적 있지? 뭐가 다르냐면 들어본 적 있을 건데, 내가 x 이퀄 2라는 말하고 화살표를 이렇게 썼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말할 수 있을까? 그 뜻이 이걸 이해하라는 뜻이야. 요 해석하면. 요건 위에 건 뭔 뜻일까? x 이퀄 2하고 이건 x가 2의 화살표에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 여기 성립아 성립 여기 성립. 아, 이거를 집합으로 보지 말고 한없이 그러니까 어떤 수직선상에서 요 x가 2일 때 요건 함수 값이지. x 이퀄 2 네. 값을 결정해서 등식이지. 이건 드무라는 거 이해돼?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실수적 값이라고 하고, 이거는 x는 2라는 말을 한없이 어떤 놈을 잡았을 때 2에 가까워져라는 거야. 이 하자고 2에 가까워. 그러니까 2는 아닌데 한없이 2에 가까워졌을 때 이것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해석돼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중요해. 자,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배웠어. 배웠지? 반비례. 그렇지. 그때 이때 의식을 가진 사람들 하나 여기서 이 반비례를 배웠을 거냐고. 중학교 때 배웠어. 자, 의식 하나.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뭐 이렇게 그려 안 그려? 이건 누군? 그럼 질문이에요. 여기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 값은 어디로 가? 0. 0이라고 말할 수 있어? 0에 수렴한다. 수렴한다는 거는 배우고 나서 쓰는 단어야. 습득. 누군가 이렇게 가르쳐줘서 그 다음에 습득해. 그러니까 이 습득이 중요하긴 해. 근데 습득하기 전에 뭐라고 생각해? 0에? 가까워. 근데 0이라고 해? 아니요. 당연히 0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어떻게 보면 둘 중에 하나야. 천재이거나 습득돼 있는, 애워서 받아들이는 성질. 근데 처음 이럴 때, 그러니까 중1 때 처음 배웠을 때 이거를 고민을 했던 게, 그래프를 그리면 x를 무한대로, 그럼 만난다고 하면 뭔 말이야? 간통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만난다는 말 자체는 간통이 되니까 밑에 값이 음수값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어? 화살표 해놓고 그냥 대충 화살표 이렇게 끝내야 돼. 그제? 그때 이게 무한대로 갔을 때 과연 값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데, 근다고 이게 존재하지 않아? 존재한다고 안 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떤 그러면 이 무한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2라는 숫자가 아니고 x를 어떻게 보냈을까? 무한이라는 이 기호, 팔자 눕히는 무한대 기호야. 그럼 무한으로 보냈을 때 요놈은 무슨 값이냐? 그러면 이걸 약속이나 정의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요.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해석학. 금방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는 데가 17세기부터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요거 5개를 학문적으로 좀 집대성한 시기야.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웠어? 요걸 배웠어. 좀 간단하게. 그러면서 이걸 배워가지고 나중에 나오면 이제 학장하는 몫은 너희 몫이야.
어려운 문제 풀 때 이 기본으로부터 어떻게 하냐. 오늘은 이제는 요걸 하자 말이야. 근데 이게 하려면 카운팅이 좀 필요해. 자, 조합을 오늘 하자 말이야. 이 조합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상, 매핑이라고 해. 근데 정역하고 공역이라는 게 있어. 들어봤지? 이게 함수가 중학교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나오는데 좀 고등학교에 가서 좀 명확하게 그게 언제 나오지? 함수가 명확하게 할 때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2차 함수 그러면 값을 구하는 데 목적이 돼 있잖아. 공통수학 원에도 있어. 근데 이제 함수의 명확한 약속된 정의는 공통수학 2에 나와. 우리가 공통수학 2는 다 안 했잖아. 명제 끝나고 나서. 어? 명제 끝나고 나서. 그럼 이제 곧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명제가 끝나면 명제 누가 끝나 여기? 언제 끝나? 누가? 너는 3학년 1학기가? 이제 너는? 넌 똑같이 들으지 않아? 얘는 이미 그 공통수학 특과에 다 나왔는데 다시 와. 다시 하고 너는 어디? 저랑이랑 같이 선생님 집중하고 있지? 내가 금방 그러니까 선행을 어디까지 나가고 있냐 이 질문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뭐 모른다 안다 이제 알겠어. 뭐 그 정도는 뭐 이제 중요한 거 아니야. 뭐 거기서 디테일을 물어본 게 아니니까. 함수라 하면 정의역으로부터 뭐가 있으냐면 공역이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이 경시를 하는 동안은 이 정의역이 중요해. 그럴 때 수학을 내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수학을 수의 체계를 맨 처음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 처음에 뭐 했어? 뭘? 내추럴로 뭐라고? 자연수. 기억나지? 그 다음 뭘 논한다? 종수. 그 다음 뭐가 있었지? 유리수. 기억나지? 그 다음 뭐가 있어? 그 고등학교 공통수학 가면 뭐가 하나 더 나오긴 해? 복소수. 그런데 이 고전수학은 이 복소수를 말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논하는 수의 성질이 고전수학이야. 그러니까 고전수학은 복소수가 없는 게 아니라 굳이 복소수는 학문적으로 별도로 놓고 복수함수론이라 가지고 복소수는 이 시대에는 이런 거야. 2500년 전에 피타고라스 해가지고 정수인데 뭘 발견해? 루트 2라는 수식은 몰라도 루트 2 무리수라는 건 존재하는 걸 알게 됐지. 근데 발표는 안 해. 안 했잖아. 쭉 장기간 가다가 어느 날 뭐 발표. 근데 왜 그렇게 했어? 이유가 뭐야? 그 시대에는 이것만 하자라고 약속을 공지해 놓은 상태야. 근데 그걸 발표하면 깨버린 거잖아. 누가 깨? 본인들이 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건들지 않는 거야. 깨버리면 자기들의 어떤 그 권력이나 모든 세웠던 것이 물거품 될까봐 안 한 거거든. 마찬가지야. 이 시대에 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 복소수가 아니야.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실수야, 실수. 그래서 복소수는 나중에 또 이 17세기 넘어서 학문적으로 이게 이제 복소수라는 수가 생기면서 이게 확장되면서 하나의 학문이 생기거든. 그걸 나중에 복수함수론이라고 해. 들어본 적 있지? 그 공통수학 원 풀 때 복소수 풀 때 넌 아직 안 나왔지. 복소수 때 뭘 이용하면 더 편하다고 혹시 알고 있지? 몰라? 복소수를 풀 때 뭐? 몰라? 복섭평면 몰라? 이렇게 지표좌표에 표현하듯이 네. 실수축과 허수축으로 복소평면으로 표현하면 더 효율적이야. 그거 함수론에 복수함수론에서 나와. 그걸 갖고 오면 지금 공통수학 원에서 푸는 걸 훨씬 더 심플하게 답을 구하는 과정이 생기긴 해. 그러니까 그건 다 그런 학문의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오늘은 고전이지.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고전 끝나면 기하로 가고 기하가 끝나면 마지막 대수를 할 거야. 이 대수를 끝내는 이유는 맨 마지막에 대한 이유는 결국 이런 걸 돌고 돌아서 여기에 도달할 때 크게 수학의 확장이 돼. 보는 시야가. 자, 조합론은 우리가 이런 모든 수에서 약소관계냐 이게 자연수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정역은 다 뭘로 되어 있어야 돼? 약속이 자연수를 따라야 돼. 자, 그럼 자연수 생각나는 게 1이겠죠. 첫 번째 1번이. 그러면 1에 2에서 나온 결과값을 A1이라는데 여기에 나오는 값이 공역으로 나오는 이 값을 뭐라 하냐면 이렇게 샵이라고 해. 이게 뭐라고 읽냐면 별동의 별 모양은 여기 Z 정수에는 종류가 이렇게 몇 가지 적으면 돼. 자, 정수의 플러스는 양의 정수고 마이너스는 음의 정수고 뭐요? 모든 중에서 0을 뺀 정수쟁이 그리고 마지막 q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샵 별표.
그래서 모든 정수 이건 뭐라고 읽어? 양의 정수. 자연수겠지? 여기는 음의 정수겠지. 이건 뭐 정수 중에 뭘 빼라고? 이건 그 뭐가 될까? 하나 음이 아닌 정수. 뭔 소리야? 정수와 양의 정수와 영. 그렇지. 그래서 양의 정수와 영만 포함한 사전. 그러니까 이 결과값들이 나오는 결과값들이 뭘로만 나와야 돼? 양의 정수. 그러면 2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값은 A2가 되겠지. 3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값은 뭐가 될까? A3. 그래서 N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값은 AN인데 수를 나열했다고 해서 수열이란 말은 똑같이 붙어. 뭐라고 붙어? 수열은 붙은데 이 수열의 결과값이 그러니까 우리가 n분의 1은 AN은 n분의 1을 쓸 수 있잖아. 그럼 이것도 수열이야. 근데 우리가 경우의 수인 이 조합에서는 건조가는 것일까? 결과값이 1, 2분의 1, 3분의 1은 조합에서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야. 카운팅에서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수열이란 말을 붙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이 조합에서는 붙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결과값이 나온 이런 수학을 뭐라 하냐? 이산수학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 이산수학. 그 다음 이 n이 유리수로 변하면 이산에서 연속, 그러니까 조밀로 변하고 이 값이 그러니까 실수로 변하면 나중에 연속으로 변하고 뭐 이건 아직 배울 게 아니니까 버리고 우리는 이산이라는 게 뭐냐? 자연수행의 알고리즘을 따른 그 결과값들이 뭘로 나와? 음이 아닌 정수값으로 나온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자 말이야. 잘 보면 회장 부회장 뽑을 때 10명 중에 카운팅하는 거 잘 보면 그 나열을 세우는 건 자연수 알고리즘을 따르잖아. 근데 하나도 안 뽑아.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뭐 하여튼 경우의 수에 카운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쭉 자연수에 세우는 거지. 일렬로 자연수에 대응되는 값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뭘 물건을 사. 그 다음에 내가 동아리에 들어. 뭐 일상생활에서 어떤 카운팅을 한다. 센다. 그래서 이 조합을 뭐라고 하냐면 세기적 방법이라고 해. 말을 풀어 제끼면 세기적 방법이라고 해. 뭐라 한다고? 세기적 방법. 그냥 세는 방법이야. 그러면 세는 방법을 들어본 적 있지? 가장 현란하게 이쁜 용어 써가면서 세기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개가 있어. 들어본 적 있을까? 혹시 뭐가 있을까? 순열과 조합. 들어본 적 있지? 안 들어봤어? 들어보는 거 뭔지 모르지만 뭐 뭔가 어설프게 언젠가 살다 보면 이 순열과 조합은 이리쿵저리쿵 다 듣게 돼. 왜?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에서 빠질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카운팅 아까 카운팅이 뭐야? 세계적 방법이지. 이 세계적 방법을 그냥 풀었으면 그냥 이렇게 일명 말할 수 있어. 노가다. 같은 말이야. 이래? 노가다. 하나하나 찾으면 다 나왔나. 근데 그렇게 할 거는 수학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 세계적 방법을 어떤 정리를 써서 나타내고 싶은데 그런 집합들에 나타내는 것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순열과 조합이야. 들어본 적 있어야 돼. 주은이 들어본 적 있어? 네. 안 들어봤다면 거짓말이지. 왜? 순열과 조합은 뭐? 응? 공수사 원에 나오잖아요. 그래. 공통수학 몇 장? 17끝장에서 행렬 바로 전 땅에 나왔나? 나와요. 뭐라 나와? 경우의 순. 거기에 순열과 조합 나왔나? 나와요. 나와. 준이 기억나 안 나? 알아요. 그러면 순열이 뭐야? 기억난다겠습니까 지금? 중요해요. 순열. 애준이 순열이야. 피 아니에요. 피. 수식을 가지고 피우라고 하면 안 된다. n개 중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에서 딩동대. 그렇게.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라. 아, 이 안에 카운팅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이 카운팅을 모르면 일일이 노가다 뛰는데 이 아까 그 수식을 모른다고 이 문제를 못 풀지는 않잖아. 10명 중에 서로 다른 10명 중에 3명 뽑아. 그러면 10명 중에 1명 뽑는 거 10가지. 그 다음에 9가지. 그 다음 8가지 곱하면 나열. 그렇게 되잖아? 이런 기호를 카운팅을 해왔을 때 카운팅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타낸다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조합은 큰 테마를 가져.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정수나 대수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수학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 자, 두 번째 단계. 수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수학을 하는 이 수학의 학문은 처음에 있어 공리가 있어야 되고 공리에 따라서 정의가 나와야 되고 이건 그러니까 사회적 약속, 사회적 언어 그 뜻이야. 거기에다 명제가 나와야 되고 명제 다음에 뭐 나와야 된다겠지? 정리가 나와야 되고 이 정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순간 우리는 공식이 된다. 무슨 공식. 그래서 실제 시험을 공부할 때 시험을 풀 때 이 정리를 많이 알고 있는 애들이 문제를 많이 잘 푸는 거야. 왜? 결국 문제 풀 때는 이 정리를 잘 적응해야 되거든. 그래서 경시를 하는 동안 의도적으로 이런 정리를 많이 끄집어내는 거야. 그럼 모르면 바로 혹 넘어가야 돼. 왜? 기본으로. 너가 다 뛰라는 얘기야. 그런데 정수대수 기하 조합 중에 이 조합만이 이 공리적 성질을 가져오지 않아. 조합만이 아까 전에 자연수행에서 알고리즘을 하다 보니 카운팅이 주야. 그러니까 결국 현상이에요, 현상.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어떤 원리를 나오다 보니 그냥 그대로 끝나. 그래서 조합은 바로 이 정의로부터 시작을 해. 카운팅이기 때문에 세는 방법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합은 바로 정의부터 시작을 해. 정의가 딱 고착이 되면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명제가 나와야 되지. 근데 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조합은 카운팅이야. 세계적 방법이다 보니까 카운팅 하려면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자연수 알고리즘을 따라야 되지. 그러니까 첫 번째 모임이 필요해. 이 모임. 그러니까 이 모임이 결정이 돼야 거기서 카운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모임이라는 게 공통수학 중학교 1, 2, 3학년 중에 이 모임을 이야기하는 게 없어. 언제 이 모임이라는 게 언제 나오는데 네 이번에 배웠지 지금 공통수학 2 명제. 집합과 그러니까 정과잡표 끝나고 나서 집합과 명제에서 이 집합 배웠지 모임. 그래서 중학교 1, 2, 3학년은 원래는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애초에 중1 때 집합이 나와야 돼. 일단 이건 정상적으로만. 집합, 모임. 이 집합이라는 단어가 중1 때 나와야 2학년, 3학년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좀 수월하게 이해하고 가거든. 근데 우리가 이 교육 과정에서 이 집합을 왜 뺐는지 나도 몰라. 뭐 누군가 뺐겠지. 근데 그럼 집합이 언제 나와? 공통수학 뭐 나와? 공통수학 2에 나와. 2. 그지? 그것도 직설 방정식 다음에 나오잖아. 정말. 그러다 보니 집합이라는 단어를 서술하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 뒤에 나온 것들은 이 모임으로부터 약속이거든. 근데 모임으로부터 약속인데 이 모임을 종이 내린 게 없으니 뭐가 돼? 이제 여기서부터 자꾸 뭐가 돼? 암기식이 돼버려. 그래서 중 1, 2, 3이 전부 다 외우는 파트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A 집합 모임 여기 국가 나라 이름이야 국가. B 모임은 도시야 도시. 그 국가 안에 도시. 이해되지? A 모임은 뭐의 모임이야? 국가. B 모임은 도시들. 그러면 A하고 B의 관계라고 해. 이 관계를 맺혀라. 관계를 우리 수학에서 릴레이션이라고 관계라. 수학에서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대응이라고 해. 뭐라 한다고? 대응. 이 대응으로부터 하나 끄집어내고 싶어. A에서 화살표를 보내는 순간 관계가 아까 지금 이게 이렇게 관계를 하는 순간 이 점이 정역이고 이쪽이 공역이 된다는 뜻이야. 이때까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바탕으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모임, 집합 그런 집합들에 대해서 모임이 종이 되면 A에서 B로 갈 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 잘 봐봐. A는 도시고 국가야. 아니 국가, 도시.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 도시, 국가.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내가 말 안 할 테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그러니까 이미지로 생각을 해. 그리고 A에서 B로 보낸다. 관계가. 이제 여기는 그냥 관계고 이거는 화살표를 쓰는 순간
A에서 B로 가라는 뜻이야. 이해되지? 이게 중요해 함수에서는. 그럼 A에서 B로 가라. 뭐에서 뭐? 국가에서 도시로 가라는 뜻하고. 생각해봐. 내가 안 쓴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에서 뭘로 가라? 도시에서. 도시에서 국가로 가라고 내가 말을 해놨어. 이 1번과 2번의 관계에서 자 머리가 막 뒤죽박죽으로 끄집어내봐. 차이점이 있어. 차이점 찾아내봐. A라는 관계와 B라는 관계의 차이점을 한번 내가 안 썼으니까 차이점을 스스로 찾아내봐. 두 번째 게 더 멀리 이동해야 한다. 더 멀리? 그 멀리 있다는 개념이 뭘까? 다른 곳에 있다. 다른 곳에 있다. 단 좀 애매해. 내가 해석하기 좀 너무 그 뭔가 좀 어느 정도 해석이 안 돼. 그런 말은 뭔가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좀 다른 생각. 그다음 또 자기 생각을 얘기해. 나 아직 안 들었어. 이게 이해가 된다? 그럼 벌써 이 정도는 이걸 이해한다. 지금 말하면 뭔가 배우든 안 배우든 사고는 내가 뭘 받아들일 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 거기에 살을 붙이는 거는 수업을 습득을 해서 어떤 정리들을 끄집어내서 거기다 살 붙이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A에서 B로 가는 것과 B에서 A로 가는 걸 본인이 머릿속에서 어떤 정리화돼가지고 보편적으로 끄집어내는 힘 한번 유추하면서 추론을 해봐. 국가와 도시, 특히 우리가 집합을 배운 사람은 더 이 이야기가 나와야 돼. 세 명은 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할 거리가 더 있어야 돼. 오늘 처음 집합이란 말이 나왔다면 몰라도 포함관계. 응? 뭐라고? 잠깐 뭐래서? 포함된다. 포함관계 좋은 이야기야. 포함. 어떤 의미로 네가 알고 있는 끄집어냈으니까 좋은 단어니까 그러니까 뒤집지 말고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포함이 중요한 거야. 왜? 어떤 의미에서 포함을 생각했어? 국가 안에 도시가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이 되잖아. 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도시는 내가 쓸 수 있잖아. 서울, 인천, 그다음 뭐 경주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여기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잖아. 그다음 여기는 일본. 그럼 일본만 있으면 결국 이것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지만 이렇게 포함되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뭔 말이야? 요 놈이 이렇게 A에서 B로 가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 여기 A에서 B로 가게 되면 이 A가 대한민국이 있는데 말이야. 여 B에는 막 도시가 서울, 인천, 경주 있다고 하죠. 그럼 화살표가 막 한 곳에서 이렇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지. 그럼 뭔가 우리가 생각한 모든 수학적 성질이 다 깨져. 유일해야 되는데 유일하지도 않지. 그럼 이런 건 수학에서 의미가 있어 없어? 없겠지. 만들 수 없는 의미야. 이런 거는 A에서 B로 가는 함수는 그래서 배우지 않아. 없다고 해. 근데 반대로 B가 서울, 인천, 경주인데 A는 대한민국 마찬가지. 근데 이번엔 이렇게 보면 여러 갈래 같지만 이의 입장에서 하나만 간 거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주홍이역 입장에서 가는 관점이 뭐 누구든지 상관없이 같은 놈이냐 다른 놈이냐 이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이 하나하나는 가는 건 의미가 정리가 되잖아. 이해되니? 그러면 1번과 2번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적 성질을 만든다고 하면 1번은 가능해 불가능해? 수학적 성질이 나올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배워. 그래서 함수는 안 된다. 네가 이 문제를 보면 관계는 A, B는 다 만들어진다니까. A, B의 관계는 존재. 이 경우의 수, 조합은 이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 함수를 넣는 순간 대수로 바뀌고 함수란 말이 나면 대수로 바뀌고 여기서는 이런 함수가 이런 집합의 관계 이해되지? 그런 것들로 만들어내는 성질은 조합으로 간다. 그 뜻이야. 그러면 이 명제가 집합을 나오면 무조건 집합 나오면 명제가 나와야 돼. 명제가 안 나오면 말이 안 돼. 순서야 순서 집합이. 그래서 집합을 이야기하면 뭐가 반드시 나와야 돼? 명제. 그래서
명제를 이야기하고 나면 그 뒤부터 이렇게 카운팅하는 방법들을 가르치는데 모든 이 원리는 경우의 수예요. 자, 이 단원의 최대 범위는 뭐다? 경우의 수. 어떻게 세서 어떤 경우가 나올 거냐. 이해되지? 그걸 배우는데 자, 논리적으로 봐봐. 처음에는 이 논리가 나온 이유는 집합을 가지고 만드는 내용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봐. 인류는 집합으로부터 나오는 성질이야. 집합으로부터. 그래서 집합 갖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집합 그러면 함수가 아니라 여기서 명제로서 끝내야 된다. 약간 좀 중요한 역할이 어떤 명제가 A에서 P에서 Q로 가는 건 명제라는데 좀 더 할까? 이런 거를 어떻게 읽을 거냐 이게 이 단원이야. 그래야 나중에 카운팅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2번 봐봐. 이게 그냥 세기적 방법이라 했어. 2번이 세는 노가다. 그냥 쉽게 말하면 2번 이거라고 셈의 기본 원리가 뭐라고? 노가다. 그걸 노가다 읽으면 뭐라고 해? 수학적으로 뭐라고 쓴다? 세기적 방법. 자, 그냥 순수하게 이 병은 그냥 열심히 규칙 찾아서 나열하는 케이스를 잘 본다. 그 안에는 덧셈 법칙과 곱셈 성리,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가 있다. 뭐 그거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야? 간단해. 자, A, B 두 사건인데 이거는 주사위 던지고 이거는 동전 던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12개. 왜 12가지야? 주사위는 6개. 6가지고 동전은 몇 가지야? 2가지. 곱이 왜 곱이야? 서로 곱셈. 동시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그래서 6 곱하기 12가지제. 그 이 12가지는 곱의 부피 이런 것들이 더하냐 곱하냐 이런 것들을 성질 덧셈 법칙, 곱셈 법칙인데 이건 문장을 통해서 합의 법칙이 되냐 곱의 법칙이 되냐 그게 그냥 카운팅이야. 그래서 노가다. 이 장은 순수하게 노가다를 딱 통해서 어떤 반복된 훈련을 하다 보면 수학적 원리가 생겨요. 카운팅 원리. 그 원리가 3장이 뭘로 되어 있어 이제? 순열과 조합. 그러니까 3장과 4장을 한 세트야. 이해되지? 그러면 순열 안에는 나중에 중복 순열이 있고 조합 안에는 뭐가 있다? 중복 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그럼 지금까지 온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찝어라. 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복 조합. 자, 4장까지 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중복 조합. 1장부터 4장까지 오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중복 조합이에요. 이 중복 조합을 이해했다. 그러면 1장부터 4장이 쫙 정리가 된 거고 이해가 안 되면 D는 아무튼 항상 힘들 것이다. 그리고 5장은 뭐로 되냐? 이항계수와 이항정리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청수를 할 때 한 적 있어. A 더하기 B의 N제곱 있잖아. 이항정리는 이거야. 이거. A 더하기 B의 페르마의 파스칼의 삼각형 기억나지? 네. 맞나? 1 3 그럼 얼마야? 1A 제곱 3A 제곱 B 3AB의 제곱 기억나지? 네. 우리 쪽에서 파스칼. 그러니까 그것을 수학적으로 하는 게 이항정리야. 이 단어는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응용 이제. 그러면 이 카운팅하는 방법에 어디에다 그러면 이 카운팅이 어디에서가 써먹을 거냐? 써있지. 포함되게 비둘기 원리 기타 등등. 그래서 나중에 기타 등등에 더 활용. 이건 뭐야? 응용이에요. 응용.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을 배우고 나면 이 순열과 조합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있잖아. 이해되지? 그거를 수학적으로 원리를 이용해서 접목하는 방법들. 그게 나머지야. 그래서 이 다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순열과 조합이고 그 순열과 조합 중에서도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냐? 중복 뭐라 한다? 조합. 그렇지. 그래서 하나 우리가 이건 이 조합을 하면서 깨우쳐 가면서 이 조합이 깨우쳐지면 자, 첫 번째 2학년 2학기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자, 노가다를 띄는 것도 할 수 있는데 보통 2학년 2학기 책을 문제 풀면 99.9%가 노가다야.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긴 게 나왔나? 나올 수가 없지. 길면은 노가다가 힘들어져. 근데 이제 이 경시는 그런 문장을 몇 번, 한 3-4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몇 번까지 여러 번 더 늘려서 카운팅을 해라. 알겠지? 그런 걸 배우면 뭐가 필요해? 각 모든 단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걸 배워야 된다. 그럼 그 원리를 하면은 이제 문제를 접목 안 해도 되겠지.
그리고 맨 뒤에 5, 6은 뭐냐? 거기다 뒤에 더 있는데 가장 응용 중에서 가장 아니 여기 비둘기집 원리와 그다음 비둘기집 원리는 들어본 적 있지? 혹시 누가 사각형. 응? 사각형 안에 그런. 비둘기집 원리 들어 뭐 이런 거지. 들어봤어? 피전 홀이라고 해서 자 만약 한 학급에 학생이 13명 있어. 한 학급에 학생이 몇 명 있어? 13명이 존재해. 그럼 질문을 뭐라고 던지냐? 13명이야? 여기에 뭐라고 질문을 적어도 뭐라고? 2명은 뭐라고 쓴다? 같은 달에 뭘 갖는다? 생일 날짜를 갖는다. 생일을 갖는다. 참이냐 거짓이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참이야? 한 학급에 13명의 학생이 있어. 그럼 적어도 2명은 같은 달에 생일을 갖는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참지 아니에요? 거짓? 잠시만요. 다시 쭉 한번 생각해봐. 참 거짓. 두진 참. 딩동댕 하나. 애준이는 참이야 거짓이야? 턱 끼지 말고 손 들어봐. 연필 들어봐. 참이야 거짓이야? 턱 끼지 말고. 3명이 같은. 3명? 내가 적어도 2명이라고 했는데 만약 왜 갑자기 3명이 나와? 적어도 2명이면 3명까지는 되는 거 아니에요? 3명까지. 언어적 문해력인데 2명. 적어도 2명은 2명을 말하지 3명은 2명 이상 2명 이하 아니 그러니까 이 초과 2명 초과일 때 3명인 거지 적어도 2명은 2명만 선택되면 되는 거잖아. 문장의 성질인데 3명이 여기서 나올 이유가 없는데. 자 다음 적어도 2명은 같은 달에 생일을 갖는다. 애준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응? 거짓. 왜 거짓이야? 1년이 12달인데 한 학급에 13명이면 최소 그러니까 2명 이상이 될 수가 없는. 왜 될 수가 없어? 13명인데 한 명씩 각 달에 생일이 존재한다고 다 꽂아놓고 나면 한 명 남아 안 남아? 걔가 무슨? 그럼 그 애가 어디를 가든지 그 달에는 반드시 2명 있잖아. 근데 이거는 각 달에 한 명씩 생일이 있다는 전제가 없잖아요. 그게 규율법의 부정형이니까 네가 누군데? 아, 아니 만약에 네 말대로라면 무조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즉 왜 각 달에 한 명씩을 넣었을까? 이유가 뭘까? 각 달에 왜 한 명씩 그 있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었을까? 그냥 적어도 2명이니까. 이게 부정. 그렇죠.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순을 이끄는 게 규율법이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적어도 2명이 같은 달에 생일을 갖는다. 근데 약간 거짓이다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되잖아. 네. 그러면 이 말의 부정은 뭔 말이야? 그래서 이 집합을 명제를 배워야 돼. 네. 명제. 뭐 어떻게 배워야 돼? 적어도 2명이 같은 달에 생일을 갖는다의 부정은 한 명 모든 달에 많아봤자 몇 명이야? 2명. 각 달에 많아봤자 한 명이라는 얘기지. 많아봤자. 네. 그러면 많아봤자 한 명의 최대값은 각 달에 한 명씩 여는 거지. 네. 그럼 이었어? 그럼 한 명 남잖아. 그럼 그 한 명은 어딘가 갈 거 아니야. 네. 그 들어간 순간 그 달은 학생이 몇 명이 돼버려. 2명. 그러니까 무조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명제에서 부정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러면 12명 갖고는 거짓이야 참여 이게. 그지. 거짓이겠지. 그래서 시험에는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말의 최대값, 예를 들면 12명이 아니라 몇 명이, 최소값은 몇 명이, 무조건 13명 있어야 되겠지. 네. 최소값. 이해되지? 그럼 이것도 잘 보면 다 카운팅이야. 카운팅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비둘기집의 원리의 특징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복잡하고 그 문장 안에 들어있을 때 이런 문장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려면 그 집합의 명제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써볼 거야.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비둘기집 원리. 또 혹시 비둘기집 원리 중에 아까 전에 네가 또 뭔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가 있었지? 혹시 아까 전에 네가 그냥 케이지에 비둘기가 한 마리씩 있을 때 최소 몇 마리? 그게 그 말이야. 네. 그래서 주원이 정신 차리고 있냐?
정신이 차려진 것 같지는 않아. 뭔가 툭 깨면서 눈은 뭔가 멍하게 풀려 있는 것 같고 안 풀려 있어? 그 나를 보지 마. 여기를 봐 여기를. 자세가 항상 내가 자세를 취해가지고 참 신기해. 자세가 여기를 봐야지 이상하게 들어갔어. 보고 있지? 연필 어디 갔어 또?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논리편을 배우게 되거든. 논리가 1장부터 5장까지 있어요. 첫 번째, 책을 넘어가면 1장부터 보도록 하자. 근데 1장 내용은 다 읽으면 끝나. 그래서 연습 문제를 가면 바로 1장 연습 문제 가면 바로 나올 거야. 자, 뭘 하고 싶냐? 자, 명제란 말이 나왔는데 명제는 자 지금부터 봐봐. 명제가 뭐냐? 그럼 아까쯤에 자 명제란 단어가 나왔는데 뭐 앞에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면 되는데 자 모임이 있어야 되고 이 모임을 수학적으로 집합이라고 그래. 이해되니? 그러면 이 집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두 집합을 A 집합과 B 집합을 했을 때 관계 이렇게 하나? 닮음인데 이게 닮은 게 아니야? 네. 이건 닮음이고 이게 릴레이션 관계라고 해 모임에. 그래서 두 집합의 모임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이 안에 있는 집합의 진리 집합 P를 하나 잡아오면서 그다음에 여기서 진리 집합 Q를 잡을 때 화살표를 보내면 돼.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x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1이면 x의 제곱은 1이다. 이런 진리 집합을 그러니까 요 A 집합의 진리 집합을 하나 잡아. 1이겠지. 여기에 진리 집합은 뭐예요? 2라고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만든 순간 이 문장이 맞냐? 문장으로서 그럼 문장으로서 맞냐? 근데 이게 수학적 문장이 돼야 돼. 수학적 성질. 그래서 수학적 성질이 됐을 때 우리는 이 문장을 명제라는 말을 쓴다는 거야. 명제가. 그럼 명제가 되려면 반드시 요 진리 집합의 두 집합의 모임에 진리 집합이 있을 때 요 이면이라는 화살표 이다. 이건 뭔 말이야? P 이면 Q 이다라는 명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문장이 나와야 돼. 문장이. 그랬을 때 P 이면 Q이다. 그래서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걸 우리는 수학적으로 뭐냐? 명제라 하는데 이 명제가 다 참이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이야기했던 x제곱이 1이면 이건 참이냐? x는 2일이다. 봐봐. 그럼 이 문장을 또 보면 똑같은 문장인 것 같지만 앞에가 바뀌었잖아. 네. 그럼 이건 참일까? 거짓. 왜? x의 제곱이 1이라 할 때 이 x가 1일 수도 있지만 뭐 될 수도 있어. 근데 1이래. 그럼 이런 명제는 거짓이냐? yes. 이런 명제는 참이냐? 그러니까 명제는 명확하게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걸 명제라고 해. 자, 2 더하기 5는 7이야. 명제가 되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우리는 아무 말이 없지만 이 말에는 좌변 우변의 등식 A 이퀄 B가 뭐라고 소문되어 있어? 면 A와 B는 같은 값을 말하고 있지. 네. 그래서 수학적 성질이 숨어 있어. 그러니까 모임이 돼. 수학적 성질 등식이란 모임. 근데 좌변은 얼마? 7. 우변도 7이지. 이해되냐? 네. 그러면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구별할 수 있네?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해? 명제가 되더라. 단 참이냐 거짓이냐 하면 판독을 해야 되겠지? 무슨 명제야? 참인 명제. 참인 명제다. 이건 뭐가 문제가 생겨? x의 값이 정해지지 않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다음에 이게 명제가 되려면 x의 제곱이 뭐뭐이면 뭐뭐이시다라는 명제가 나와야 안 돼, 문장이. 근데 이게 안 나왔어요. 이렇게 딱 끊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그럼 뭔 소리야?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한 거야. 구별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네. 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건 명제가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 알겠지? 네. 끝이야. n은 소수인가? 구별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명제가 아니야.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럼 이게 참이냐라고 물어봤지. 네.
그러면 일단은 이게 나중에 이야기할 때 n에다 2를 넣으면 얼마 나와? 2는 1보다 크다. 만족하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밝히는 과정을 그러면 n이 k일 때 k 플러스 1이 무엇보다 크다? K. k다 크면 k 플러스 1 여기다가 또 1 넣으면 뭐가 되냐? 이건 뭐가 돼? k 플러스 2가 되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도 크게 보이고 있지. 이거 그대로 좌변구분에 같은 숫자를 더했는데 부등거 그러면 k 플러스 2에서도 만족해 안 해? 만족해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모든 수학의 어떤 자연수율로도 만족하냐? 만족합니다. 딩동댕 당연한. 그러면 뭐라 그래? 무슨 명제? 참이 참이 명제. 명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밝혀라 할 때 우리는 이제 저번에 뭐가 썼어? 수학적 기납법인 직접 증명 또는 금방 이런 거 봐라. 귀류법. 이해되지? 네. 귀류법 해볼까? 한 번 더 이야기해볼까? 귀류법? 어떤 명제를 거짓이라 결론을 결론을 거짓이라 부정하여. 거짓이라면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 때문에 헷갈리니까 애초에 좀 내가 거짓과 부정은 뭐가 다르냐? 거짓은 옳지 않은 거고 틀린 거고 부정은 틀렸단 말이 아니지. 틀릴 수도 있고 아니라고. 맞을 수도 있어. 이해되지? 근데 거짓은 그냥 틀린 거고 이해되지?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여 뭘 가정의 모순을 이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수학적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수학적 성질에서 그 단어 하나가 쉽게 말하면 가장 간단한 단어야. 5개념을 쉽게 일발해. 5개념.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냐?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도형을 풀면 도형을 풀 때 문제마다 모든 문제 봐봐. 중학교 문제집을 보면 모든 도형에는 그림이 있어 없어? 있어요. 모든 문제에도 그림이 있어. 그러면 그림 첫 줄에 정삼각형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 모양이 무슨 삼각형이야? 정성. 근데 어느 날 도형이 이렇게 또 완전 벌처럼 보였어. 중삼각형이 보이지? 근데 문장이 없어. 근데도 5개념이 뭐야? 이걸 물로 놓고 풀어? 정삼각형을 놓고 풀어. 그리고 어떤 문제는 정삼각형이 맞을 수도 있지. 근데 이 문장이 정삼각형이 아닐 수도 있잖아.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그거는 정삼각형이 아닐 때는 답이 틀릴 수도 있어요. 있어. 근데 우리는 중학교 때 도형을 전부 다 그렇게 배우다 보니 그냥 정삼각형 그러니까 이런 게 5개념이야 나중에. 그리고 열심히 풀면서 답이 나왔는데 4번 생각보다 다른 데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거 배울 때 명확하게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수학에서 제일 중요해. 처음에 좀 더뎌도 하나하나 정확히 배우는 걸 추천한다. 이거 꼭 기억해. 문을 열어라.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이거는 명령형이요.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만해. 참 거짓이 논할 수 없다. 그 대표적인 게 한라산은 높다. 참이야 거짓이야. 높다의 기준이 없어서 그렇지. 기준역체. 기준을 정한 거 한라산은 1942m다. 그럼 그건 값이 결정돼 있으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지. 네. 근데 한라산은 높다. 그 단어와 똑같다. 자 그래서 넘어가도 되겠지. 자 판단을 하래. 자 1번 어때냐? 연속하는 그 정서의 곱은 짝수이다. 김동대 봐봐. 이걸 누가 봐도 n-1은 연속된 두 종수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종수론에서 배웠어. 연속된 두 종수는 짝수이다. 그러니까 모든 종수 n에 대해서 있는 짝수이다. 결론. 참이 명제네. 네. 참은 T라고 하자. 이제 앞으로. 자 어떤 자연수 존재이다. 이건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판독이 안 되지. 네. 그래서 판독이 불가한 건 명제가 아니다. 모든 실수 x의 제곱에 대해서 모든 실수라고 했거든. 그러면 x-1이 0보다 크거나 또는 만족해야 되겠지. 이항한 건 좌변부분에 x를 빼주고 더해주고 식은 변화를. 그러면 이 부분은 x가 0하고 1했을 때 이 부분에서만 써 안 써? 여기에서만 참이지. 네. 그럼 뭐가 잘못됐어?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네. 그러니까 이건 명제인데 거짓인 명제다. 그럼 참이 되려면 뭐라고 해야 돼? 여기에서 뭘로 바꾸면 참이 될까? 어떤 실수? 그렇지. 어떤 실수. 근데 그 실수가 있다는 것이 어떤 실수에서 이것이다라고 하면 참이 되면 그 실수가 이놈이니까. 알겠지? 네. 그래서 본 명제는 그렇게 밝히면 된다. 그 다음 판독을 해라.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제 됐지? 네. 그다음 자 가정과 결론이면 자 화살표를 뭐뭐이면 가정 P 그러니까 3의 배수니까 n이 3을 이렇게 쓰면 되긴 해. 그러면 만약에 6은 n을 나누냐 그럼 n은 뭐와 같아? 3k라고 할 수 있지. 네. 이해되지? 그러면 뭐가 돼? n이 3k라고 해서 n이 뭐가 돼? 6 뭐야? t가 되냐? 이게 짝수일 때는 상관없는데 홀수일 때는 나왔나? 6의 배수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n이 짝수일 때는 6의 배수까지 되지만 n이 뭐일 때는 홀수일 때 그러니까 n은 6의 배수다는 건 거짓이네. 네. 가정에서 6의 배수가 되려면 n이 k가 짝수인데 근데 짝수가 있냐? 아니다. 그렇게 해서 논한다. 그래서 k가 2t일 때 k가 2t 플러스 1일 때 보순 이런 것이 있었어. 반대로 n이 6의 배수면 n은 6k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이건 뭐요? 3, 2k라고 할 수 있지? 네. 그러니까 당시 3은 또 뭘 나눠? n을 나누지? 아 그래서 요거는 n이 6의 배수면 당연히 n은 3의 배수이다. 참이어 거짓이야? 참이? 아니, 참자. 참이 되더라. 이해되지? 네. 아, 지훈이 이해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말해 나머지게 되고 있어? 그러면 3번 어떤가 한번 답을 말해볼까? 누가 아무나? 몰라요. n이 홀수면 그 뭐라고 쓰면 돼? n이 홀수라고 하면 n은 뭐라고 써야 돼? 일단 n이 홀수면 n은 2k 플러스 1 그러면 뭐 해야 돼? n에다 뭐 하라는 얘기야? 제곱. 제곱하면 뭐 하라는 얘기? 2k 플러스 1의 제곱을 하는 얘기지? 네. 그러면 4k 제곱 4k 플러스 1 그러면 여기서 그냥 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4k k 플러스를 묶어줘야 돼 안 해야 돼? 바꿔줘야 돼요. 그 왜 그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봐도 이 6명 여기서 5명이 다 봐도 홀수야. 근데 눈에 보이니까 홀수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수학적으로 이건 정말 형편없는 답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은 이 안에는 연속된 두 정수가 있었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두 개는 연속된 두 정수의 곱으로 이루어졌으니 이게 짝수니까 1에서 홀수다. 이렇게 결론을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지. 아니 누가 봐도 이것 보고 짝수라고 말할 수 있어? 네. 근데 왜 짝수야라고 하면 다 똑같은 말이야. 짝수인데요? 그리고 홀수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틀렸다가 아니라 정확한 수학적 성질. 알고 있는 게 뭐야? 모든 중수는 연속된 두 중수는 뭐가 된다고? 연속된 두 중수의 곱은? 짝수. 질문 하나. 그럼 내가 여기서 저번에 기억날까? 연속된 세 정수는 뭐의 배수지? 6의 배수. 딩동댕. 뭐의 배수? 6K. 이해되지? 네. 그럼 연속된 네 정수는? 24예요. 이제 24를 뭐라 썼죠? 우리 보통? 4패. 그렇지? 그럼 이건 뭐야? 3패. 이건 나중에 2패. 이해되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도 확장한 게 생기네. 연속된 정수의 곱이 몇 개로 늘어나도 배수는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 단어는 참이냐 거짓이냐 이 질문이니까 넘어가도 되겠지? 네. 자, 그 다음 2절로 가도 돼. 2절로 갑시다. 자, 그 다음 2절이 뭐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1절은 집합에 대한 성질을 이제 충분히 간단하게 명제가 뭔지만 예측을 했어. 그 명제가 나오면 우리는 예측한 이 명제가 문장을 만드는 뭘 만든다고? 문장을 만든다. 자, 챕터 1-2.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집합, 경우에서 모든 걸 조합을 하다 보면 문장이 나오고 이 문장의 첫 번째 명제가 뭐냐라고 하면 이 명제를 P이면 화살표 Q. 그래서 요 P를 가정, Q를 결론이라는 거. 여기가 가정이고 뭐라고 그럴까 이거를 결론. 그리고 나중에 혹시 이 중에 이거를 더 쓰면 돼. 여기다 뭐냐면 화살표가 2개짜리가 이렇게 붙을 때가 있어. 화살표 2개. 그러면 이건 그냥 명제고 이건 2개짜리는 무슨 명제냐면 참인 명제. 무슨 명제? 참인 명제. 그렇지? 그런데 이 참인 명제가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참인 명제가 되려면 진리집합에서 P가 아까처럼 Q에 포함돼야 돼. 이게 중요해.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참이었지. 네. 근데 x의 제곱이 1일 때 x는 1이다는 건 참이 아니지. 네. 그 이유는 가정에 있는 진리집합의 이 값들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다 들어갈 때 우리는 참이 명제다라고 해. 충분히 이해되죠? 네. 자, 이런 그리고 이거 하살표 하나는 명제만 되면 돼. 뭐 참이냐 거짓이냐 중요하지 않아. 그냥 명제면 돼. 그러면 이런 명제가 있을 때 뭐라고 되냐? 대우, 역,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두자. 간단해. 표로 쓰면 P면 표다 하살표 명제면 돼. 그러면 역은 뭐냐? 역 말고 바꿀 역자야. 바꿀 역. 그럼 뭔 말이에요? 바꿀 역은 가정과 변론을 바꾼다. 그럼 뭐라고 쓰면 돼? Q이면 P이다 라고 바꾸면 된다. 바꿀 역자. 이해되지? 네. 그 다음 이쪽은 다를 이자 이는 다를 이자 바꿀 역은 여기 다를 이자. 그럼 뭔 뜻이냐면 not P이면 not Q이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을 부정 not은 부정이니까 not P이면 not Q이다. 이해된가? 네. 그러면 요 놈도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요 놈. 그런데 이놈하고 이놈의 이하고도 어떻게 되냐? 신기하게 요 놈의 이나 요 놈의 여기나 한 곳에 뭐야 안 보여? 뭐예요? 뭐라고 보일까? not Q이면 not P이다. 이해되지? 되게 신기한 명제야. 그럼 이 본 명제로 쓴 이게 뭐가 될까? 그렇지. 그럼 이놈도 뭐가 될까 나중에? 그래서 다 대우다. 왜 이게 중요하냐?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이 정리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무슨 정리가 숨어 있냐? 본 명제가 뭐라고? 명제가 참이면 무슨 명제도 참이냐? 대우 명제도 참. 그러니까 문제는 본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하고 이가 참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 아까 좀 이해됐지? 바로 이해될 거야. x는 이꼴 1이라서 그 x 이꼴 1에서 x제곱이 1일 때 참이라 해서 역은 참은 아니잖아. 그런 사례를 보여줬지? 그러면 그래서 본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이 역이나 이가 참은 아니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대우 명제는 무조건 참이야. 대우 명제는 참이다. 왜 중요하겠어? 그러면 나중에 본 명제에 대해서 판도가 길이 없어. 잘 안 보여. 본 명제가 판독이 보여 안 보여? 이게 참이냐 꾸짖이냐 물어봤는데 잘 안 보여 눈에. 이해되지? 그럼 뭘 이용해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대우 명제. 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니까 이 대우 명제를 이용해. 그래서 쭉 판독을 해. 그래서 이게 참이네? 그러면 본 명제도 참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에서 조건이 좀 까다롭거나 뭔가 판독 이 P면 Q이다의 본 명제를 판독하는 게 불편할 때 거의 99.9% 대우 명제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걸 대우 증명법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대우 증명법. 기류법은 좀 달라잉? 기류법은 결론을 부정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끌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정이 있는데 이제 자 그래서 책에 그런 문장이 역하고 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면 Q이다. 참 이렇게 쭉 나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그럼 이 명제 갖고 이제 우리는 뭘 하냐? 자 연습 문제 가봐. 18페이지로 또 가. 여기서 이제 이 하나의 문장으로 18페이지를 해석을 해보자.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장에서 대우로 바꾼다. 자, 첫 번째 먼저 문장을 자 한번 열고 우리 한번 P면 Q다. 이건 참인 명제네. 네. 아까 좀 했지? n이 6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이다. 자 그런데 저걸 다 써야 되는 거나? 일단 1번 뭘 쓰래? 역을 쓰래. 여기 뭐야? 바꿀 역자재. 네. 그럼 불러 써. 연필 들어봐.
써야지. 자, 뭐라고 쓸까? Q가 3의 아니 정수에는 3의 3의 배수이면, 그러니까 배수이다. 그러면 Q이면 뭐라고 바꾸라고? P. 그래서 정수행이 3의 배수이면 뭐가 된다? 그 정수에는 6의 배수이다. 참이요, 거짓이요? 거짓이었지?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눠지니까 됐고. 이해되냐? 네. 써봤냐? 그럼 2번 달을 이자 not 뭐야 이번엔 not P이면 not Q이다. 이해되니? 네. 그럼 뭔 말이야? not P는 n이 내가 돼야 되잖아요. 나 Q 아니 Q구나. 이는 바꿀 이는 not P면 not Q다. 대우면 내가 이제 싹 바꿔. 자 불러서 뭐라고 써요? n이 6의 배수가 아니면 써야지. 그럼 썼냐? 네. 그러면 네. Q는 뭐가 배수가 아니다? 3의 배수가 아니다. 이해되냐? 네. 그러면 이것이 참인지를 밝고 싶으면 이것 보면 불편하지만 요거는 가능하지. 이게 거짓이지. 네. 그럼 이놈하고 이놈은 무슨 관계? 서로. 배우.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이야. 어.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게 n이 6의 배수가 아니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 아까 말도 이때 이거의 대우를 써서 밝히면 금방 해결이 된다. 진두지법에서 대우 명제 대우는 뭐라고 쓸까? not Q이면 나 P. not P이다. 그러면 뭔 말이야?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은 6의 배수가 아니다. 그럼 좀 불편하잖아. 문장 해석하기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려면 불편하니 이 문장에 뭘 찾아서 배우. 대우가 이거 아니야. 복명제. 이 복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바로 판독이 돼야 안 돼. 배우. 그러니 이 문제가 참이네? 그럼 대우 문제도 뭐가 돼야 돼? 그렇지. 그걸 말하고 있다. 단계로 넘어왔으니. 자, 그 다음 1.8에다가 별 10개. 이 부정을 명확히 오늘 하면 앞으로 수학에서 이 부정을 명확하면 틀릴 일이 하나도. 이 부정을 가장 어려워해. 부정. 자, 부정.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러면 이 모든은 뭘로 바뀌어야 돼? 어떤으로 바뀌어야 되지? 어떤? F 거꾸로. 이게 어떠냐? n. 이해되냐? 네. 그러니까 모든은 뭘로 바꿔? 어떤으로 바꿔? 문장 쓰자. 그래서 모든 n에 대하여 n이 p이면 q다의 부정을 써라. 어떤 자연수에 그래서 이 어떤 자연수, 그러니까 부정, 가정에서 부정은 이게 그래서 어떤이라고 쓸까? 그냥 명대사. 어떤 말로 쓸게. 자연수 n에 대하여 끝. 그 다음에 뭔 말이에요? 짝수이면 n의 제곱은 짝수이다. n이 짝수인데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짝수이면이라면 안 되고 짝수인데 결정을 해줘야 돼. n이 짝수인데 그럼 뭔 말이야? n의 제곱은 짝수가 짝수가 아니다. 이게 부정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장에 대한 뭐 가정을 부정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수리 논리학이라는 단어가 나와 뒤에. 수리 논리학 한번 공부를 이 대학교 가면 이 수학 교육이라든지 수학과를 하게 되면 이 수리 논리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거든. 보통 수학 교육에서만 배우니 수교라는 해서 이 수리 논리학을 배우게 되면 언어적으로 수학적 언어가 많이 발전을 하거든.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단어와 어떤, 임의음 이런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 수리 논리학이 그런 역할을 미쳐. 그래서 어떤 실수 이 말이 이게 전체 문장에서의 정의할 때는 부분이지만 부분에서의 정의는 또 전체야. 그런 쓸 때 어떠한이라는 말로 바뀌어. 그러니까 어떤 실수와 어떠한 실수 이 두 개 뭐가 다르냐? 이 어떤 실수는 부분이야.
근데 어떠한 실수는 뭐가 되고요? 전체. 전체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때문에 수학에서는 명확하게 언어적으로 이런 걸 이해를 해야 전체가 보여요.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터득한 게 이 수리 논리학인데 이런 것들 이런 거의 부정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놔야 뒤에 나간 것들이 보이거든. 이게 좀 불명확하면 그냥 말이 꼬여.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쉬워. 근데 중요해.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것은 낫을 말해. 낫. 그러니까 A 집합의 P의 낫은 집합으로 따지면 A의 이어집합. 그래서 어떤 P, 7리 집합에서 어떤 P라는 집합을 잡았는데 나피는 부정, P를 부정해라. 그럼 이건 집합으로 따지면 7리 집합으로 따지면 A의 이어집합을 의미하고 있다. 별 붙여. 그 다음에 넘어가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10번 봐볼까? 10번을 보시면 뭐가 되냐? 10번은 여기서 이제 10번은 조금 통치라는 말을 수학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 10번 봐봐. 어때 봐봐. n이 홀수일 때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서 통치는 필요 충분 조건.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서 우리 또 지훈이나 도진이는 또 안 배웠네요. 근데 나머지 3명은 뭘 배웠냐면 이 필요 충분 조건을 어디서 배우지? 명제에서 배우지. 명제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단어를 배우거든. 우리는 내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이 명제에서 외워도 되는데 나하고 같이 이 명제에서 필요 충분 조건은 10충인 이렇게 써. 하나 10충인은 꼭 필요하다. 이 단어만 알면 필요하다. 이거 하나만 알자. 이 단어를 필요 충분 조건에서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크게 외우지 말고 10충인은 꼭 필요하다. 이 단어 하나만 딱 습득하고. 그럼 이걸 외우면 이제 끄집어낼 줄 알아야지. 외워서 10충인은 꼭 필요하다. 뭐 달달달 외우면 1초 코스로 다 외울 거야. 그럼 일단 외웠을 때 이걸 외운 그대로 놓으면 의미가 없고 이건 이제 10충인은 꼭 필요하다. 이 식을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작은 뭐가 된다? 식은 뭐라고? 시작이야. 충은 뭘까? 여기서 딱 느낌이 충분. 그렇지? 그 뜻이야. 식은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줄여서. 충은 충분 조건에 줄여서. 그러면 꼭은 뭐가 될까? 여기서 안 나오구나. 끝. 이렇게 쓰면 돼. 끝. 그리고 필요는 그대로 필요라고 쓰면 돼. 그래서 10충이는 꼭 필요하다는 뜻을 좀 유연하게 풀어내면 시작은 충분히요. 끝은 필요다. x가 2일 때이면 x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준 문장을 바꿔. 이런 문장을 싹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바꿔. 뭐 이렇게 바꿨겠지. 그럼 q를 이렇게 바꿨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바꿔버렸어. 이렇게 주지 않고 P 진리집합과 Q 진리집합을 줬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질문이 뭐냐면 이 두 진리집합을 보고 질문 1번 P는 Q 2기 이한 무슨 조건이냐? 2기 이한 무슨 조건이냐라는 질문을 한다. 그러면 외우면 이제 헷갈려. 그래서 이 주어가 중요해. 누가 주어요? P요, Q요? P. 그러니까 주어 나오면 나머지 다 지워버려. 다 지워. 주어만 찾으면 끝나. 주어가 P제. 네. 근데 여기서 진리집합은 P는 Q 이렇게 하살표가 되고 이 말은 P는 Q에 포함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서 중요해. P는 가는 거니까 시작이 돼야 되고 Q는 뭐가 돼야 돼? 끝이 돼야 되겠지? 네. 질문이 뭐냐? 주어만 찾아. P는 시작이지? 네. 10충이는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C는 뭐야? 시작.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충분해.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2번 질문 뭐냐? 있었던 Q는 P2기 이하 무슨 조건이냐 물어보면 고민할 게 없는 게 Q. 여기서 주어만 찾아 주어. 그럼 Q가 주어제. 주어. 여기서 주어는 끝이야 시작이야? 끝이잖아. 그러니 끝은 필요하다고 했으니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다.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은 뭔 말이야? 시작과 끝이 동치관계겠지. 포함이 양쪽으로 다 돼야 되겠지. 이래?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하면 이 기호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살표할 때는 이게 시작이었겠지. 이게 끝이었겠지. 이렇게 하살표할 때는 이게 끝이었고 이게 시작이었겠지. 하살표가 이렇게 됐으니 이래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동치란 말은 이 말과 이 말은 같아야 돼, 틀려야 돼? 같아야 된다. 이 말 같아. 그럼 n이 홀수면 n이 제곱 홀수냐? 등등등 맞지? 여기 포함이 되고 n의 제곱이 홀수면 n이 짝수면 홀수인데 짝수는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돼, 안 돼?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으로 P이면 n이 홀수이면 n을 홀수이다 그러면 n을 어떻게 써? 2k 플러스 1하고 써.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이번 세명은 집합을 했잖아. 명제를. 그 명제편에서 마지막 단원이 뭐 명제의 절대부등식 바로 전 단계가 이 필충이야, 필충. 그러니까 이 필충을 배웠을 거야. 그럼 뭘로 딱 단어 한 단어로 끝내냐면 이걸 외우면 나중에 헷갈려. 막 여기저기 끌고 오면 헷갈리니까 문장을 다 지워버려. 중요한 거는 식주인은 꼭 필요하다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해? 주어. 주어만 찾아라. 주어는 누구냐? 주어. 주어를 못 찾으면 끝나. 틀려. 주어를 찾으면 풀고. 일어나라. 얼음 먹고 빨리. 5분 남았으니까 얼음 먹고 빨리. 얼음. 세수하든지. 그럼 세수하고 있지.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세수를 하든 얼음을 먹든 잠을 깨고 와. 안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잠을 깨고 오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을 취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건 네 생각이라니까. 자꾸 네 생각을 이야기를 해. 내가 네 수업, 네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 내 생각이 중요해. 여기 주인은 누구야? 정확히 인지하자. 자, 이 수업의 주인은 누구야? 원장님이야? 쌤이 아니? 원장님이야? 그럼 네 생각이 지금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끝나고 나면 네 생각이 중요해. 알겠지? 근데 네가 졸고 있어. 잠아. 그럼 선생님, 원장님 입장에서 네가 잤기 때문에 나는 네를 잠을 깨워야 돼, 안 깨워야 돼? 깨워야 돼, 안 깨워야 돼? 그런 취지의 네를 얼음을 먹고든 잠을 깨고 오든 세수를 하고든 나갔다 와라. 얼른 나갔다 와. 간단하지? 항상 포기하지 말고 지켜해. 자, 그 다음 넘어가보자. 그래서 너희가 이번에 함수 공통수학 2 선이 집합과 명제, 그러니까 그 명제를 배웠을 때 요 단어 떠올리고 거기에 주어만 찾으면 어떤 문장이 오든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그런 문장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있나? 없으면 버려버려. 자, 그 다음. 그러면 뒤에 보면 다음 문장이 있으니까 찾을 수 있겠지? 네. 그 다음 하나 넘겨. 하나 넘기면 뭐가 나오지? 문장이 진리표. 자, 진리표는 왜 필요하냐? 교육과정에 넣는 단어야. 근데 왜 필요하냐? 이제 이게 나중에 여기서는 전혀 써먹진 않아. 이제 필요한 이유는 아까 수리 논리학이라고 해서 언어적 수리.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우리는 가정과 결론이 P이면 Q다가 있거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나온 단어가 우리가 배우는 집합과 명제랑 달라해. 집합과 명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집합과 명제를 품고 있는 집합과 명제를 품고 있는 게 수리 논리학이야. 수리 논리학.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던질게. 잘 봐. 질문.
너그 사촌형이 이거 각각 생각해. 자, 사촌형이 뭐냐면 내가 대학을 가면 대학교에 합격을 하면 조카한테 자 컴퓨터를 한 대 사주마. 맞나? 컴퓨터? 아니요. UT냐? 네. 네. 사줄게. 자 이렇게 했어. 사촌형이 내가 대학교 합격하면 뭘 사준다고? 조카한테 컴퓨터 사줄게 했어. 자 그럼 그 해놓고 그런데 내가 대학교를 붙었는데 컴퓨터를 안 사줘. 그러면 이거는 참여형 거짓형 질문할 수 있지. 문장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컴퓨터를 안 사줬어. 그러면 거짓이 문장이 돼버렸네. 지키려면 참여 문장이 되려면 그 약속을 지켜야 돼. 이게 진리집합의 수리 논리의 특징이야. 지키려면 참여 되려면 지켜야 돼. 그걸 사줘야 되지. 네. 좋아. 안 사줬으니까 무슨 문장이 되버렸어? 이 문장은 거짓. 거짓인 진리집합을 가지게 돼. 그런데 질문이 했는데 이해가 돼. 내가 대학교에 불합격을 했네? 그런데 불합격한 컴퓨터를 안 사줬어. 불합격한 또는 불합격했는데 컴퓨터를 사줬어. 그럴 수 있지? 네. 그럼 이 두 개는 어떻게 될까? 둘다 참. 둘 다 참. 참이다. 또 불합격했는데 사주는 거는 문제 아니에요. 아니지. 그게 수학이 미흡한 수학으로 생각을 안 했던 거고 사회적 언어로 생각한 거야. 수학은 이 수리 논리학에서는 수학에서는 도진이가 말한 것처럼 둘 다 참. 그 이유가 뭐냐? 가정이 잘못되면 어떤 결론을 줬다라도 수학은 참으로 봐. 가정이 잘못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집합이 T에서 T로 가는 건 참이야. T에서 F로 가면 뭐가 되냐? 수학에서는 거짓. 근데 F에서 T로 가든 F에서 F로 가든 이거는 뭐가 되냐? 다 참이야. 그래서 진리집합에서 이 부분만 거짓이고 나머지는 참으로 보는 이 상황을 부울대수 진리표라고 해요. 진리표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게 이해가 돼야 문장을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떤 문장이 참인지 거짓이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수학적 원리야. 근데 사회적 언어로 바라보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게 이 특징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하면 문장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뒷장에 이런 게 있어. 보이냐? 그 뒷장 보면 이 표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끝났네. 요게 뭔 말이야? T는 이 진리집합 중에서 요것만 거짓이고 요놈이 참이다. 이 문장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를 합격했는데 컴퓨터를 안 사주네? 그럼 F 거짓. 나머지는 참. 그 대호 부정. 이해되지? 네. 이건 동시에 이건 달라. 두 진리집합이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밖에 없어? 요놈밖에 없지? 네. 합은 하나만 만족하면 돼. 그럼 하나만 만족한 거 뭐 있어? 세 개 다지? 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봐라. 자, 오늘 뭐 한다고? 공부할 때 읽어봐니? 네. 그래서 1장은 집합과 명제인데 1장은 언어적 문장으로서 아직 2장부터가 이제 정상적으로 카운팅. 2장부터가 카운팅이야. 알겠지? 네. 오늘 이런 것들을 한번 책을 1장은 깔끔하게 끝까지 쭉 읽어보면서 뭘 끄집어내야 돼? 명제. 알겠어? 네. 여기까지 하잖아. 나 공차를 들고 있는데. 여기까지. 자, 카메라.